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김한울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토요경마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서울경마장은 과천경마장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날씨만 좀 흐릴 뿐이지 비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첫 경주 이세마 루키 스테이크스죠. 우승 상금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제 10마 경주보다는 상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6등급 상금보다는 많죠. 한 3배 가까이 되는데, 자, 첫 경주 추천 경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첫 경주는 3번 트라운킹, 2번 라운드맨,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 이 라운드맨이 출발지를 상당히 잘 받았어요. 안쪽 게이트면은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마필인데 순발력, 중속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스피드가. 그래서 선두권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어요. 안쪽에 있는 용암 마랭고라는 마필의 스피드가 상당히 출중하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주 선두권을 프레스하는 능력이 좋은 마필들이 많아요. 3번 트라운킹이 그 대표적인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이고요. 선두권을 괴롭히면서 시종일관 레이스를 풀어갈 거예요. 선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안쪽에 있는 1, 2번이 빠르기 때문에 아마 1, 2번 보내놓고 레이스를 전개할 텐데요. 3, 4코너를 좀 빠르게 돌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하든 트라운킹 때문에 좀 괴로울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라는 판단입니다. 6번 음파사랑은 추입근에서 올라올 마필인데 3번 트라운킹이 이제 선두권을 싹 죽여줘야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부지리 정도 가능권이죠. 일단 1경주의 변수로는 소개를 해드립니다. 상당히 열심히 준비했어요. 8번 블랙벨트 마찬가지입니다. 순발력이나 스피드보다는 힘을 바탕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구간 탄력, 스피드는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초반 순발력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블랙벨트가 이번 경주 고전할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두권이 무너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1순위 후보는 블랙벨트가 아니겠느냐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일링커스, 주중에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던 물레방아, 이런 마필들이 이제 훈련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1경주는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진행될 텐데 변수를 보일 마필 가운데 제 눈길을 끌었던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첫 경주를 추천 경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승부처입니다. 1경주 자금 확보를 위한 승부처 추천 경주, 첫 경주 반드시 적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 11두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상금 규모가 좀 센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스포트빗이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인기를 모을 경주죠. 스포트빗 데뷔전 우승을 거뒀는데요. 1분 01초 9 아주 여유있게 우승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과 같이 주행심사를 치렀던 크림트월드, 반마신 차에 격차를 보이면서 두 마필이 주행심사를 나란히 1, 2등을 했었는데 크림트월드가 이번에 데뷔전을 치릅니다. 좀 준비기간을 길게 가져간 마필이에요. 데뷔전이 좀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시의 모습은 상당히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1호 경마에 나오는 이클립스 벨이라는 기대주하고 병합을 하면서 외곽을 아주 크게 돌면서 길게 가면서도 여유가 있는, 힘있는 탄력을 과시하는 등 금주 새벽 훈련 시에 상당히 인상적인 탄력감을 과시했습니다.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 파워가 아주 좋아요. 길게 뛰고도 그름이 남는, 힘이 남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림트 월드. 자, 이렇듯 이번 경주는 이 스포트핏 그리고 클림트 월드 두 마필이 눈길을 끌고 또 인기를 모을 이번 신의 이름 안쪽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캡틴 37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외곽에 있는 10번 나노머신도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이경주는 저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뭐 여기다가 표기를 해드린다면 이경주는 저배당 인정 커피 한잔 하는 그런 타임을 좀 사봐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자,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3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도 눈길을 확 끄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3번 백두먹쟁이에요. 주목은 뱀프가 받습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에요. 선두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근데 이 마필은 뭐 최근 꾸준하게 좋았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좋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라면 백두멋쟁이가 훈련 과정에서 보여주는 컨디션은 발로 올리면 경쟁력 상당한 느낌이다. 경쟁력 아주 좋겠다 라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그래서 3번 백두멋쟁이, 5번 뱀프. 만약 이번 경주도 또 저배당을 인정해야 된다라면은 뭐 쌍성식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자, 변수를 찾아본다면 뭐 1번 테스터블루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 자체가 전체적으로 밋밋한 느낌이에요. 대왕순간이가 이번에 조금 좋아졌어요. 여전히 자세가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스피드가 향상되면서 그 높았던 자세가 아주 보기 싫었는데 보기 싫은 점에서는 조금 벗어났습니다. 이제 대왕순간이는 좀 위로 뛰는 느낌이 아닌 앞으로 뛰는 느낌을 조금은 주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대왕순간이가 호전되었고 체형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스피드 향상을 보인다면 뭐 이번 경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문더스터는 인기를 모을 마필이죠. 발이 빠릅니다. 단독 선행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뭐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그다지 큰 느낌은 없습니다. 9번 티즈로켓 정도가 열심히 소화를 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폭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문더스트 그리고 변화가 오고 있는 대왕순간이 8번과 6번 요 정도가 이 3호 이 눈길을 끄는 두 마필의 흐름을 방해할 유일한 도전 세력이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 그리고 5번 이 두 마필 이강의 전력이 돋보입니다. 단독 선행 가능한 8번이 인기를 모을 테고요. 변수는 6번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4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인기를 모을 마필이 외곽에 있는 10번 거센 챔프라는 마필이 능력으로는 뭐 이번 경주 가장 돋보이는 마필입니다. 1400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크지 않죠. 박태정 기수가 직전처럼 조금 몰고 나서면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간다면 입상의 한 자리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직전 경주 모습, 훈련 시의 모습 모든 걸 감안할 때 10번 거센 챔프는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제추기로 힘이 있는 마필이에요. 뚝심 있는 마필입니다. 조금 늦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힘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1400에서 가능성 있는 흐름을 보여줄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1400 출전한 이유가 있다. 1400 제치기로 힘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힘이 아주 좋아요.
제추기로. 자, 이게 퍼플 신화. 이 퍼플 신화는 뭐 나름 순발력도 괜찮고 13조 7까지 나옵니다. 뭐 이 정도면 어지간한 편성에서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순발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앞선 가담할 테고, 그리고 끈기도 있습니다. 3마롱 타임도 뭐 38초 39초대 3마롱 타임도 나쁘지 않아요. 앞뒤가 다 있는 마필입니다. 경주거리가 늘어났습니다만 뭐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마들이 있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뭐 10번 거센 챔프도 6등급에서는 한 중상위권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마필이 이번 경주 축이라면은 퍼플 신화가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때 충분히 종반까지 버텨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편성 강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퍼플 신화 유리한 전개를 바탕으로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그 외에 4번 베스트 플랜 역시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을 테고요. 8번 세러데이, 자, 이 마필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세트데이는 힘이 좋은 마필이고 베스트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임력을 갖추고 있고 뚝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변수로 한번 꼽아본다면 6번 굿사이먼이라는 마필이 그야말로 뭐 전형적인 지금 바닥을 쓸고 있는 부진만데, 이 굿사이먼이 모처럼 눈길을 끌 정도로 스피드가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상당히 큰 배당을 형성할 수 있는 다크호스죠. 복병 마필인데요. 자, 이 굿사이먼은 기본적인 뭐 삼복승식 공략을 기본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복승식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인데, 삼복승식은 아마 좋은 한수를 한번 안겨줄 수도 있는 그러한 마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도 간결하게 좀 정리를 해야 가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10번 거센 챔프 유력합니다. 거센 챔프가 유력한 가운데, 자, 뭐 3번 퍼플 신화 기본 공략 대상입니다. 도전권에서 뭐 2번 4번 여기에 뭐 8번 이런 마필들 가능한데, 글쎄요, 2번만은 복병으로 끄집어내야 되나요? 한수가 좀 나오나요? 6번과 2번은 변수로 꼽아야 되겠네요. 자, 4번 8번 이런 마필인데, 이 3번이 4번이나 8번보다 순발력도 낮고 직선주로 힘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4번 8번이 도전하기는 사실상 좀 매력없다, 어렵다라는 판단이에요. 오히려 변수를 가지고 있는 요 두 마필이 충분히 변수 큰 변화가 온다면 훈련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도 여기서 정리합니다. 다음은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 지금 뭐 달금이라는 마필이 인기를 많이 모을 거예요. 8번 달금. 선행을 어떤 마필이 갈지 요거를 좀 일단 찾는 게 기본적인 공략의 스탠스가 될 것 같아요. 자, 안쪽에 있는 모닝펄도 뭐 최근에 발빠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선입 정도, 스탠바이미도 아주 뭐 순발력이 그렇게 뛰어난 마필이 아니에요. 중속을 바탕으로 밀고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결국 5번 지스타, 8번 달금, 9번 베스트 전사, 이 정도가 선두권 공략을 다툴 텐데, 달금은 일단 3두 가운데 저는 가장 느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금이 선행을 못 간다 라면은, 선행 못 간다, 문성혁 기수의 추진에 55 선행 못 가는 달금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달금은 아주 불안하다, 상당히 불안하다 라는 판단이에요. 자, 그럼 지스타나 또는 베스트 전사가 선행을 갈 텐데, 자, 지스타도 지난주 복귀를 한 김덕형 기수와의 호흡이거든요. 지난주 김덕형 기수의 말머리를 보니까 스타트가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스타트 이후에 몰고 나오는 동작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스타도
초반에 밀고 나오는 힘에서 기승기수의 무게감이 확 떨어져요. 결국 제가 보는 선에서는 베스트 전사가 선행할 확률이 50%, 지스타가 30%, 달금이 한 20% 정도. 자, 이 선행만 하면은 저는 베스트 전사가 57을 달고 있습니다만 저는 경쟁력은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끈기를, 근성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베스트 전사의 선행 여부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판도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만약 지스타가 선행을 한다면 지스타가 그대로 버텨낼 확률도 있고요. 이번 경주는 충마를 인기를 모으고 있는 3번 스탠바이미 쪽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변수가 있다면 안쪽에 있는 1번 스마트블루 어느정도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2번 모닝펄 그리고 7번 위즈업까지 볼 수 있겠는데, 자, 3두 가운데서는 출발 지점의 스마트블루와 7번 위즈업을 한번 눈여겨봅니다. 위즈업이 직전 경주 우승하는 과정에서 종반 치고 나오는 탄력, 결승선상에서 보여줬던 어떤 폭발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종반 라스트가 13초 3이 나왔고요. 사마롱이 37초대가 나왔는데,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이 있었거든요.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이 있었던 만큼 저는 충분히 1400을 좋은 걸음을 보여줄 마필이 아닌가. 위즈업이 힘이 차면서 걸음에 변화가 왔다. 자, 4세 중반에 접어든 위즈업 직전 오랜만에 2승을 거두고 이번 경주 변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 스마트블루, 이 스마트블루 또한 직전 아쉬운 3위에 머물렀던 마필인데 이번에 상당히 훈련을 열심히 소화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물고 튀는 맛이라든지 투지가 좋아졌습니다. 이 마필도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상태 아무런 문제 없고요. 모닝펄도 지금 공백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짱짱하기 때문에 능력 발휘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도전 가능합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인기를 모을 8번 달금이 좀 불안 요인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경주를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3번이 가장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9번이 선행을 하면은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두 마필을 거의 동등한 선상에서 놓고 풀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자, 그 외에 도전 세력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7번 위즈업, 1번 스마트블루, 2번 모닝펄, 이런 마필들을 한번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순서대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6경주입니다. 자, 토요 경마 두 번째 승부처로 준비를 한 경주입니다. 추천 경주입니다. 힘을 한번 실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번 경주 주목하는 마필은 3번 나올천지예요. 나올천지입니다. 직전 복귀전이었습니다. 공백을 가졌어요. 1월달에 뛰고 6월달에 돌아오면서 한 5개월가량의 공백이 있었는데, 자, 나올천지가 선행을 하지 못한 가운데 따라가면서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따라가면서 외곽 돌면서 3위를 차지했거든요. 입상한 마필과 마신차 없어요. 목차입니다. 접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번 게이트입니다. 안쪽에 순발력이 어느정도 있는 마필들입니다만 제가 보는 한에서는 나올천지가 단독 선행이다. 단독 선행입니다. 선행하면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 경주만 봐도 훈련시의 모습도 지금 상당히 좋고요. 경쾌하고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발놀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아주 간결한 압축이 가능한, 간결하고 압축 가능한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때려 먹을 수 있는
편성이에요. 6경주 추천 경주입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요 7경주입니다. 5등급 1700m 레이스 8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두 마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인기를 모을 4번 세인트루카, 8번 펄포인트. 세인트루카는 일단 1700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직전 입상을 못했습니다만 1분 52초대. 이건 편성이 강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분 53초대로 우승. 1700에서는 부담 중량도 57을 달고 경험도 해봤고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반면 8번 펄포인트는 앞으로 뛰어줄 그러면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기대주예요. 기대주입니다. 4번을 뛰어서 1승과 준우승 1회, 복승률 50%입니다. 자,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은 1300이었는데요. 선임력 바탕으로 뭐 전반적으로 직선줄에서 근성을 발휘하는 모습이, 종반 폭발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리가 늘어나도 문제없다 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 두 마필 간 우승 구도로, 우승 접전 구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인데, 자, 지난번에 변화가 왔다라고 말씀드렸던 디자이어 투 윈 훈련 우승 마필로 바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디자이어 투 윈을 제가 팬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해드린 바 있습니다. 뛰어드니 좋아요. 또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충분하게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을까. 직선주로 싸움에서 4번이나 8번이 분명 강합니다만 선행, 단독 선행, 특히나 1700은 앞에 가는 마필들의 우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시크릿 왕자가 변수인데 요걸 뭐 W까지 쳐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기권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시크릿 왕자 1300, 1200 연속 입상입니다. 뭐 1700을 뛰어보지 않았습니다만 힘이 아주 좋아요. 후미에서 올라옵니다. 힘 좋은 유형의 마필이고요. 힘이 차고 있는 3셈하고 여러모로 이 마필은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마필이에요. 1700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도전 세력들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4번, 능력 있는 8번 두 마필 다 상태 너무 좋습니다. 단독 선행 가능한 2번. 글쎄요, 인기 1, 2, 3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답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뭐 변수로 말씀드렸던 1번이나 또는 뭐 훈련 시의 모습이 좋은 6번. 천둥오름이 지금 상당히 그름이 좋아요. 근데 이 3두를 딱 보고 나니까 1번이나 6번에 좋았던 모습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인다 라는 판단입니다. 저 배당을 좀 인정을 하고 풀어가야 되겠고요. 3복으로 1번, 6번 활용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8경주입니다. 8경주도 좀 압축이 되는 흐름이네요. 라운드 포인트. 지난번에 1300을 1분 19초대로 주파를 했어요. 호기록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록이에요. 1300 19초대. 포화주로가 아니고 건조주로였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걸음이라면 1400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부담 중량이 5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확 늘어난 부담 중량 극복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공백이 있지만 4번 아라모아가 좀 더 안정적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뭐 실전 시의 어떤 그림도 아주 뭐 무시무시합니다. 좋아요. 근데 지금 공백 여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상당히 경쾌한 발놀림을 보여주고 있고 5월달부터 6월달까지 외부 휴양을 다녀왔어요. 외부 휴양 다녀오면서 지금 컨디션 상당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상태 살아있습니다. 자, 4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봅니다. 라운드 포인트의 선두력과 스피드 역시 인정할 부분이 있다.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인데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극복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판단이에요. 변수가 있다면 6번 블랙 루키 정도가 훈련 과정에서 좀 더 힘이 차오른 모습이 역력했다라는 판단이에요. 블랙 루키 정도가 변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번 2번 한방 유력하게 봅니다. 변수는 6번이에요. 도전 세력 중에서는 7번 정도 가능성은 지니고 있겠습니다. 썬드 플래시. 자, 이번 경주 역시 저배당 유력한 레이스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구경주가 토요경마 제 메인입니다. 가장 기대치가 높은 메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포인트가 이제 인기를 모을 마필, 두 마필이 불안해요. 라스트 펀치 그리고 4번 세네킨, 두 마필이 인기를 모을 구도인데 직전 늦바라고 올라왔죠. 힘은 괴력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괴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마필의 직선주로 했던 뚝심이라든지 파워감은 대단해요. 그런데 늦발, 늦게 올라오는 발주였던 기복, 이게 관건입니다. 만약에 지금 비 소식은 없지만 비라도 오게 되면 더 시원하게 꺾어버릴 수 있고요. 비 안 온다 하더라도 아주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 대의 인기마 세네킨 역시 뭐 직전 경주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상대마를 이마신 차로 단거리에서 여유있게 제압했는데요. 요 마필의 약점은 1400을 뛰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도전입니다. 첫 도전하는 상황에서 견제가 들어온다든지 레이스가 좀 꼬인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가진 경주력도 다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직전처럼 선행은 못 가요. 안쪽에 2번 선행 죄송합니다. 선행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선행을 쉽게는 못 갈 거예요. 안쪽에 천지강풍이라는 마필이 버티고 있거든요. 뭐 세네킨의 순발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간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선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적절한 표현이겠죠. 천지강풍이 워낙 빠릅니다. 직전도 선행을 했던 모습이에요. 공백에도 불구하고. 직전 거의 뭐 한 4개월의 공백이 있었죠. 이번엔 정상주기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의외로 또 유쾌한 날들도 빠르고 안쪽에 있는 2번, 3번이 빨라요. 4번 세네킨이 초반 선두권 공략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고 또 선행을 하더라도 힘을 써야 된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불안한 인기 마필들 1번과 4번 그 두 마필을 잘 판단하고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1번과 4번. 자, 공략의 중심은
10번 원더풀 인디를 믿고 갈 예정입니다. 최근 뛰었던 걸음을 인정합니다. 원체 좋은 경주력이에요. 자, 마지막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10경주입니다. 지난번에 승부의 중심이었던 큐피드 베이브를 놓고 추천 경주를 가져갔다가 선행을 못 갔어요. 당연히 선행 갈 줄 알았는데 선행을 못 갔습니다. 좀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선행 가능하겠죠. 물론 이번에도 견제가 들어올 마필이 많아요. 순발력 으슬프게 있는 마필들이 꽤 됩니다. 4번 참 좋은 친구 같은 마필은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닙니다만 게이트 이탈이 워낙 좋고 스피드가 있고 뭐 옥스퍼드 킹 한두가 더 있는데요. 순발력 좋은 마필이 선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 원포인트 정도가 이제 순발력도 좀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이고 앞뒤가 다 있는 마필이거든요. 원포인트는 선행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선행도 하고 선입도 되는 마필이에요. 기습적으로 앞뒤가 다 있고 4번 참 좋은 친구 역시 뭐 참 좋은 친구가 선행 1변도는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괴롭히진 않겠죠. 옥스퍼드 킹이 초반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좋고 밀어붙이면 선두권 공략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괴로울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큐피드 베이브의 선행 이번에는 조금 더 유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6번 장산 몬스터 그리고 대상 경주까지 나갔던 4번 참 좋은 친구 요 두 마필을 큐피드 베이브가 충분히 따돌릴 수 있을까? 선행을 했을 경우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행을 했을 경우에는 간결한 압축으로 마지막 경주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큐피드 베이브가 선행을 하면 1사냐 162냐 여기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뭐 변수를 찾아본다면 5번 서울탱크 또는 뭐 10번 벌말대장 11번 황금럭키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그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3두 모두 큰 매력은 없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경주가 좀 이변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이번 경주는 저배당 가능성 또는 뭐 1번이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마무리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요 3파전 구도에서 충분히 현장에서 정리를 하고 압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봅니다. 자, 이상 토요 서울 10개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토요 경마는 좀 압축이 되는 흐름이 많아요. 좀 중간중간에 이제 이변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가 있는데 그런 경주들 좀 강약 조절을 하면서 붙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추천 경주는 1경주, 6경주, 9경주입니다. 169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추천 경주 좋은 결과 반드시 끌어내면서 토요 경마를 팬 여러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